고시가 오늘 발효됐습니다. 내일부터 검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은 냉동창고의 미 쇠고기 반출을 실력 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리 담화를 통해서 불법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은 고시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총력 규탄전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내일 공개 폭파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가 오늘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국내에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에 착수합니다. 성기명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수정안을 관보에 실었습니다.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은 인터넷과 인쇄물 형식의 관보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개되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번 고시에는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추가 협상 내용이 부칙으로 담겼습니다. 이 밖에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아니더라도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뇌와 눈, 머리뼈, 척수가 발견되면 반송한다는 내용과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강화한 내용이 부칙으로 규정됐습니다. 이처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내일부터 국내 대기 중인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 5천여 톤에 대한 검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돼서 수입이 전면 중단된 지 9개월 만에 검역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검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민주노총의 실력 저지 움직임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검역 작업에 사나흘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쯤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새 수입 위생 조건이 적용될 쇠고기는 한국 수출용 품질 평가 프로그램 QSA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2, 3주로 예상돼서 다음 달 중순쯤에야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성기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쇠고기 수입 고시 발효와 관련해서 만일 고시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도 잃게 되고 추가 협상 결과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면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추가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며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하고 이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촛불 시위가 민주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법과 질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촛불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쇠고기 고시 발효에 반발하는 야권은 고시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에 맞선 한나라당은 야당의 등원을 압박하는 한편 광우병 논란을 확산시킨 PD수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승진 기자입니다. 쇠고기 장관고시 효력이 발효된 오늘을 제2의 국치일로 규정한 통합민주당이 장관고시 이후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쇠고기 장관고시가 행정절차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국민주권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루비콘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촛불 집회에 국민보호팀을 구성해 참여하기로 했으며 특히 경선에 나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도 선거운동을 중단한 채 이 자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유선진당도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결사항전을 선언한 민주노동당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맞선 한나라당은 반발 여론에 대한 정면 돌파 방침을 세웠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야당의 등원 거부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고시는 강행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라서 국제법 절차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특히 광우병 위험을 확산시킨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검찰이 조속한 수사를 통해 일벌 벗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주말이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쇠고기 장광고시가 오늘 관보에 실려 발효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부산 등 전국의 냉동창고 17곳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반출을 실력 저지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들과 권미혁 한국여성민의회 대표 등 시민사회계 인사 159명은 정부가 끝내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광우병 대책회의는 오늘 밤 고시 강행을 철회하는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오는 28일부터 정부 심판을 위한 1박 2일 집중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입니다. 수입산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제보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쇠파라치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상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입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고 중대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단도 공개됩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오늘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졌던 육자회담이 재개되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북미 관계도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김주명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오늘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잠시 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북측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 절차에 착수하면 북미 관계도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는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 양과 사용처, 영변 원자를 비롯한 핵시설 목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생산량은 37kg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내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벌일 예정입니다. 북측의 핵 포기 의지를 보여준 이 이벤트는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육자회담 관련국들은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신고서의 검증 작업은 1년 가까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검증과 동시에 북한 핵의 완전 폐기를 위한 3단계 육자회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증 절차와 향후 비핵화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육자회담이 빠르면 다음 주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주명입니다. 2010년부터는 예금이나 적금, 보험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 보고한 금융규제 개혁 기본 방향과 진입규제 개선 방안에서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문 판매업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는 소비자가 예금, 적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비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2달 연속 상승하면서 7%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달 연 6.98%로 앞선 달에 비해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대출금리는 지난 1월 연 7.26%까지 올랐다가 2월 이후 계속 내림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다시 7% 선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가 이명박 정부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 해체 방침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NCCK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50 잔재 청산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바코 해체가 오히려 50 정권 최대 피해자인 CBS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NCCK는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코바코 해체를 밀어붙이는 것은 CBS에게 다시 50의 암묵 시대로 돌아가라는 강요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가들의 놀이터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건물들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 바로 중동의 두바이죠. 이번엔 건물의 각 층이 따로 돌아가는 80층짜리 회전 빌딩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강아지 지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평소 강아지와 놀 때에도 예술적인 활동에 주력했다고 하는데요. 남다른 예술적 재능을 갖게 됐다고도 합니다. 캔버스 앞에 선 지기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기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붓을 물고 주인과 함께 진지한 모습으로 캔버스 앞에 서 있습니다. 입에 문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지기. 멀리 물러서서 그림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묻혀준 물감으로 지난 1년 동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6점의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And I found him sitting in front of the painting, wagging his tail, just staring at his painting, like he was admiring it. 그림을 그리다 예술적 영감이 떨어지면 바로 붓을 놓는다고 하는데요. 주인의 말처럼 강아지는 그림 그리는 것을 그리 즐기는 것 같진 않아 보이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축가 데이비드 피셔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모든 층이 360도 돌아가는 건물의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각 층이 독립적으로 회전해 건물 모양이 끊임없이 바뀌고 건물이 회전하며 안에서도 시시각각 다른 바깥 풍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고층에서 보는 풍력을 이용해 자체 발전시설까지 갖추게 됩니다. Wind has a very negative effect on skyscrapers, we all know. And I say, why do we want to find the wind? Let's use the wind, for our benefit. 오는 2010년이면 80층짜리 회전 건물이 완공돼 두바이에서는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을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두바이를 꾸미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전시설에 대한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701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의 국적은 다양하고 이 중 520명이 구속됐습니다. 사우디 치안 증거로 찾아냈습니다. 알카에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방 세계로 석유를 수출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선언 후 총기 난사와 폭력 테러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상대로 한 사우디의 소탕 작전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낮습니다. 내일은 점차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에는 밤부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29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